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파이퍼 샌들러, 테슬라 주가가 69% 더 간다. 비중 확대. 테슬라 주가가 현 수준보다 70% 가까이 더 오를 수 있다고 파이퍼 샌들러가 주장했다. CNBC에 따르면 파이퍼 샌들러의 알렉산더 포터와 위니 애널리스트는 우리는 여전히 이 주식을 매우 좋아한다라며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보급률을 바탕으로 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퍼 샌들러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200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최근 테슬라의 주가보다 약 69% 높은 수준이다. 포터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2분기 실적에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없었다. 판매 마진이 정말로 높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자율주행 사업에 대해 낙관했다. 이들은 테슬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매출이 앞으로 12개월간 1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2022년 자동차 부문 총 마진은 20%대 중반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의 2분기 자동차 부문 총 마진은 28.4%로 이전 4개 분기와 비교해 가장 높았다. 포터 애널리스트는 전기차 부문의 테슬라 점유율은 경쟁사들의 전기차 생산으로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자동차 시장 전반에서는 점유율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자율주행 차량, 인력 늘려. 애플카 준비 착착. 애플이 애플카라고 알려진 전기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애플 인사이더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주행 관련 차량과 인력을 확대했다. 올 5월에는 자율주행차를 1대 추가해 총 69대를 두고 있다. 운전자는 기존 76명에서 16명 추가해 총 92명이다. 애플은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자율주행 개발에 나섰다. 프로젝트 타이탄은 2018년부터 애플에 합류한 더그 필드가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그 필드는 테슬라의 모델 3 차량을 개발했다. 올해 초 애플은 자동차 분야 엔지니어를 300명 채용했다. 자동차 업계 임원도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지난 6월 애플은 울리 크란츠 전 BMW 수석 부사장을 영입했다. 아울러 올해 2월 애플은 현대 기아차와 자율주행 관련 공동개발 협력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무산됐다. 닛산과 폭스바겐과의 협상 역시 결렬됐다. 업계에서는 애플카가 2024년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엔비디아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암인수 무산 위기. 그래픽 처리 장치 업계 최강자 엔비디아가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을 인수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영국 정부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인수 반대 및 거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현재 엔비디아의 암 인수에 대해 반대 및 거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영국 경쟁시장청이 지난달 20일 이번 거래가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다룬 1차 조사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주로 담겨 있는 탓이다. 영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암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다. 지난해 말 엔비디아는 총 400억 달러를 들여 암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했는데 영국 정부는 국가 기반 산업이 미국에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암이 팹리스계의 팹리스로 불릴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곳인 탓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정보기술 기업들이 모두 암이 설계한 반도체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퀄컴,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 등이 대표적인 고객사다. 특히 암은 스마트폰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95%가 암의 반도체를 기반으로 제조된다. 사실 IT 업계에서도 엔비디아의 암 인수를 반대하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우선 GPU 업계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할 시 CPU 반도체 시장까지 독식하게 된다. 또 암의 반도체 설계 기술을 독점하고 다른 기업에게는 일부 제품만 공유하거나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식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란 우려도 크다. 이번 인수 거래에 반대 의견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곳은 퀄컴이다. 퀄컴은 암의 경쟁사이자 고객사다. 앞서 퀄컴은 올해 초 엔비디아의 암 인수 거래를 막아달라고 영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정부에 서신까지 보내기도 했다.
한편 암인수 무산 위기에 처한 엔비디아의 주가는 최근 롤러코스터를 탔다. 장중 한때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오르막길 달리는 니콜라 수소 트럭. 사기 논란 속 영상 공개. 니콜라 창업주 트레버 밀튼이 증권 사기와 금융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 불과 5일 만에 니콜라가 새로운 수소 트럭 시제품이 오르막길을 달리는 영상을 공개했다. 니콜라는 2분기 재무 실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 영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한 이 영상 속에서 새로운 수소 트럭 제품은 12도 경사의 언덕을 무리 없이 오른다. 다만 새로운 영상 공개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의 사업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트럭 수의 절반 수준만 납품이 예상되며 전 세계 부품 부족 현상으로 이마저도 납품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니콜라는 수소전기 트럭 개발 계획을 알리며 제2의 테슬라로 이름을 알렸다. 특히 스펙과 합병한 최초의 운송 스타트업으로 유명하다. 주식시장에서 니콜라의 가치가 급등하자 차량을 전혀 만들거나 판매하지 않는 상당수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나타날 정도였다. 하나그룹도 니콜라에 일찌감치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으나 사기 논란과 함께 주가가 폭락했고 니콜라 보유 주식 절반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니콜라 논란은 지난해 한 공매도 투자사가 내놓은 리포트가 발단이 됐다.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의 전기 트럭이 사기라는 내용을 담은 리포트가 공개되자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현재까지 사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최근 밀턴이 회사 최고 경영자로 재직하던 시기에 주가를 띄우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하고 기소를 결정했다. 바이두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왕의 귀환 바이두, 게임 산업 복귀 선언. 타이틀 10개 공개. 중국 최대 포털 기업 바이두가 2017년 포기했던 게임 사업의 재진출을 선언했다. 야심차게 바이두가 게임 시장 재진출을 선언하면서 안착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바이두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 사업 전략과 1차 타이틀을 발표했다. 이날 바이두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 게임 10개를 공개했다. 바이두는 우선 캐주얼 게임과 같이 가벼운 게임들을 위주로 출시해서 활로를 모색하고 향후 고사양 게임까지도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바이두는 한때 중국 모바일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왕좌에 올랐었다. 바이두는 2013년 앱 마켓 플랫폼인 91무선을 19억 달러에 인수하며 한때 중국 모바일 게임 점유율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하지만 사업부 간의 의사소통과 결정 과정의 문제, 경영진의 부패 문제 등으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해 2017년 7월 12억 위안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스타트업에 판매되며 게임 사업을 접게 됐다. 4년 만에 바이두가 게임 산업에 재진출하려는 것은 무엇보다 그 사이 중국 게임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데 있다. 중국 게임 시장은 올해 상반기 1,504억 9,300만 위안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전년 동기 대비 7.9%가 성장한 수치다. 전체 이용자도 6억 6,700만 명에 달한다. 네지즈와 텐센트는 각각 전체 매출의 3분의 2와 3분의 1을 게임에서만 거둬들였다. 또한 중국 최대의 검색 엔진인 바이두가 게임을 연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이유다. 특히 최근 포털보다는 스트리밍 플랫폼의 트래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바이두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바이두의 게임 시장 진출이 밝은 미래를 약속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게임 제국 텐센트, 네지즈 등이 시장에 버티고 있고 그 외에도 해외 게임사들도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게임 개발 주기 자체도 길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두가 텐센트 네시즈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를 키울 필요가 있다며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 게임 산업에 다시 안착하게 되며 광고 사업, 자율주행 사업과 함께 바이두의 미래 수익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